지금 여러분들이 교재 6페이지에 기본 예제 2번에서 보고 있는 방정식과 해집합의 성질 두 번째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교과적인 문제야.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은 교과적인 문제들이고, 이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실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출제된 문제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또 출제. 지난번 본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뤄지는 논술 문제 수준에서는 상당히 고급의 수준의 문제야. 알겠지? 그 페레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거는 조금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 한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일단은 문제 잘 한번 보시고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뭐 이런 함수들은 이 함수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복잡한 함수라 구성이 낯설지 몰라도 이런 형식의 문제들은 많이 봤을 거야. 뭐에 따라서 함수가 주어진 정의역의 영역에 따라서 함수의 구조가 다르지. 그치? 이런 문제 볼 때 첫 번째 생각나야 되는 건 사실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수능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 상황에서는 함수의 연속성, 그치? 그 연속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된 문제로 아마 좀 많이 봤을 거야, 그치? 뭐 여기서도 이제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들보다는 여기 이러한 함수의 조건하에서 각 소문항들, 그치? 논술 문제 특징은 문항들마다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소재의 연계성, 주제의 연계성을 가지고 출제된 게 특징이라 해서 여하튼 함수 fx가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어지고 그에 대한 방정식을 만드는 하나의 조건을 주어지고 그 방정식의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해의 개수 조건이라든지 해가 한 개, 두 개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문제의 조건에서 어떤 미지수 A에 관한 영역이나 B에 관한 영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문제야. 수능형 문제에서 조금 더 심화된 그런 수준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또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함수 fx의 x가 0과 1 사이에서는 x가 전부 다 양의 실수네, 그치? 문제의 조건에서도 있지만은 자 1 플러스 로그 x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3-2의 x 제곱 형태로 주어진다.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거는 이 경계의 값이지. 어쨌든지 문제에서는 경계의 값에 관한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에서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 1을 대입해서 1에서 연속이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되나? 되지. 이 정도는. 0이고 1, 3-니까 1. 그치? 1에서 연속이네, 두 함수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함수 fx에 대한 개형들이야. 사실 그게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핵심이기도 하고, 거의 습관적으로 아마 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딱 문제 받자마자 함수 fx에 대한 그림 딱 그려본다든지. 자,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은 아니고 하니까, 제시문에서 이런 함수가 있다 하고 일단 문제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서 자, 이 참수 hx가 x의 제곱 플러스 b. 자, 이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눈에 띄는 거 하나씩 얘기하면 돼. 이 함수의 특징은 뭐야? y축 대칭. 그치, y축 대칭. 꼭지점이 무슨 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그치? 네. 즉 이 함수의 y절편은 얼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요 b가 되겠지. 그치? 딱 그냥 대충 느낌으로 때리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고3들 정도 되면은 시험이란 시험은 거의 도사가 되어 갈 테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시험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잖아. 거의 12년 동안. 그래 안 그래?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의 쌍둥이인데 이놈들이 학교 생활에 애들이 저기를 안 다녔어. 유치원이고 어린이집도 안 다녔거든.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올 3월부터 처음 해본 거야. 근데 학교 가면은 지 친구들하고 애들하고 노는 거는 진짜 좋아해. 근데 세상에서 제일 짜증난 게 벌써부터 시험 짜증 난다고.
맨날 그 뭐 저기 받아쓰기 있잖아. 응? 받아쓰기 뭐 50점 막 이러고 막 짜증내고 막. 응? 아빠 내 인생은 왜 이럴 거야 막 그런 게. 여하튼 뭐 이제 덧셈 뺄셈 배우고 막. 응? 아, 초등학교 1학년 덧셈 문제 어렵더라요. 5 플러스 3 이퀄 11이라는 식을 주고 그 식에다가 그 식을 빼기의 식으로 2가지 종류 이상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 빼기 3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돼. 맨날 그거 틀려가지고 오는데 그러면서 익숙해지겠지. 한 고3쯤 되면. 자, 여하튼 이제 얘는 y절편 이제 b이고, 그렇지? xy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함수 fx가 사실 이런 함수나 방정식의 문제들 나올 때는 그 개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어느 정도로 빠르게 풀 수 있느냐 혹은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제대로 이해하느냐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비의 것, 즉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지. 해석을 해보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그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몇 개? 2개. 그치, 2개. 이렇게 만드는 b의 영역을 구하시오. 여기서 그러면 b의 값에 의해서 이 함수 hx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y축을 타고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얘가 절편이 b니까. 그치? 즉 앞에서 주어졌던 함수 fx에 대해 자 문제를 이제 쫙 한번 해석해 보는 거야. 앞에서 지금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주어져 있다. 자, 요 함수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고 fx는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함수이고 거기에 지금 hx라는 함수가 있어서 어디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치?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접하거나 혹은 몇 개의 교점을 가지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이 문제는 몇 개의 교점을 가지는? 2개의 교점을 가지는 문제다. 자, 함수의 또 개형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거. 특히 이차 함수 같은 경우. 위로 볼록이느냐? 아래로 볼록이냐? 얘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지?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함수 fx로 만나기 위해서 b가 무한대에서부터 쫙 내려와 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겼어?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먼저 만나겠지. 얘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그치?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 먼저 만나고 그때 값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 대충 느낌이 이렇지? 2개 이상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야. 특히나 함수 fx에 대한 개형을 조금 더 미리 생각했다면 0과 1 사이에서는 1 플러스 로그 x, 로그 x 함수 같은 형태지. 그치? 0과 1 사이에서는 로그 m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그치? 1까지 가는 로그 함수로 위쪽으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1 이상의 함수에서는 3-2의 x제곱이었지. 그치? 먼저 2의 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부터 생각해봐. 2의 x제곱의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있어?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x가 커질수록 무한대로 쫙 하고 올라가잖아.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축의 대칭이어야 되지. 즉 아래로 쫙 내려가 버리게 되지. 그치? 거기에다 뭐 플러스 3 정도 하는 거는 위아래로 3 정도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은 0에서 1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상수는 별 의미는 없지. 그치? 구체적인 값을 정할 뿐이지. 이렇게 올라오고 로그 x를 따라서. 그 다음에 1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형태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쫙 하고 내려가겠지. 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록한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자, 거기에서 y제곱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최초에 딱 접하겠지. 이때는 최초에 한 점에 딱 접하고 그 한 점에 접하는 y값보다 어떻게 돼? b값보다 최초에 접하는 b값보다 한 점에서 만나는 b값보다 b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게 돼?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 풀이는 거의 절반 이상 끝난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과정, 문제의 조건을 제대로 읽고 특히 이런 방정식이나 함수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함수의 어떤 개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다고 한다면, 떠오르거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방향이나 문제풀이의 방향, 뭐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단계적인 절차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 나머지는 이제 거의 계산인 거야. 알겠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계산 능력 가지고서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푼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다뤄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지?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판단한 과정 혹은 생각 과정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여 있어야 돼? 답안에 잘 서술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건 뭘 알아낼까? 이 B값에 대해서. B값의 범위에서 꼭 알아내야 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한 점에서 접할 때가 중요한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보다도 한 점에서 어떻게? 만나면서도 접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그치?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할 때의 조건을 우리가 찾고 그때보다 B의 값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면 돼. 그때 B의 값보다 더 적은 영역들에서 두 개가 만날 것이다. 두 점에서 만날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해석과 개략적인 문제의 해석을 통해서 풀이의 방향들을 잡아나가고 풀이의 방향에서 핵심이 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찾았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hx와 fx가 접하는 조건을 구하는 게 문제다. 접하는 조건에 b의 값을 구하고 이 b의 값이다. 이걸 뭐 b0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b는 이거보다 어때야 돼? 더 작은 값들의 b라는 건 마지막에 여기 표시만 해주면 되는 거야. 등호 안 들어가지? 등호 들어가면 한 점에서 만나버리게 되니까.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히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기계적인 작업이나 혹은 문제에 따른 어떤 몇 가지 요령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제 활용하고 계산하는. 자, 일단은 이론을 정리하고 여러분들 하나씩 풀이 과정을 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접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접하는 조건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 흔하게 접해요, 우리. 특히 미분 문제에서. 접한다라는 조건의 문제의 풀이에서 두 함수가 접한다.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것과 접한다는 건 좀 의미가 달라. 알겠지?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것은 두 함수가 교차한다는 얘기고, 만나거나 접하거나 교차한다는 좀 포괄적인 얘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그냥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접할 때는 어때? 접한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그 성질을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기울기. 뭐의 기울기? 그치, 접점. 접점에서의, 접점이라고 하는 게 교선이지. 일단은 교점. 교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기울기가, 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같다. 뭐 접선의 기울기도 되지만 법선의 기울기도 되는 거야. 접선의 수직인 선분. 어차피 접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단순히 기울기만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접선의 기울기만 같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접선 두 개의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이 사실은 일치해야 되지. 완전히 일치해야 돼. 접한다는 조건은. 교점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지. 그치? 교점에서는 각 함수의 접선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 기울기도 다르고. 근데 만일 접점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접선이 완전히 일치해야 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 그거 가지고 관계식을 만드는 거야. 상당히 많이 쓰는 관계식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의미에서 기울기로 얘기했지만 뭐 기울기가 아니라 접선이 일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요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말은 또 우리가 수식으로 요걸 접선의 기울기가 일치한다는 건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어. 실제로 이걸 구하려면 이 문제에서는 함수 f'x0 접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어때야 된다? h와 hx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미분값이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치? 접점을 x0, 그치? x0, y0로 한다면. 그쵸? 자, 물론 이거보다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어. 뭐냐면 어차피 접점도 연립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그치? 어떤 점과 어떤 점이 일치해야 돼? x0에 대해서 fx0를 갖다가 대입해서 구한 것과 뭐가? x0에 대해서 hx0에 대입해서 구한 것과 그 점이 일치해야겠죠, 일단은. 그치? 두 점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점이 일치하는 건 사실 접점이 아니라 이거는 교점을 구하는 조건인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 쉽게 얘기해서.
연립방정식의 유일한 해. 교점의 조건을 구하고 그 교점에 대해서 이런 조건. 사실은 조건 순서로 보게 되면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의 순서지. 그치? 먼저 이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순차적인 구조로 알아두세요.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 때 당연히 해봤으라고 짐작은 되어지지만 일단은 우리 논술 답안에서는 단순히 계산해서 결과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거야. 이 순서를 어기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접점에 기울게 갔다는 거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이 교점인가 확인하는 거. 사실 뭐 내용상으로 앞뒤가 선후관계 차이는 없었다고, 전체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의 순서는 당연히 이게 먼저인 거야. 포괄적인 집합에 대한 성질부터 먼저 점검을 하고 세부적인 조건 점검하는 거.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풀고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야, 이런 것들은. 논술 답안에서 분명히 다르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응? 자,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실제로, 제일 처음에 이제 함수의, 구성의 조건부터 해가지고. 자, y equal 1 플러스 로그에서. 뭐 답안에다 필요하면 이런 그래프 같은 거 그리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프 그리시고, 만약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용에서 뭔가 설명하고 싶다 한다면, 그래프나 그림에다가는 반드시 이렇게 번호를 붙여주세요. 반드시 그림에 번호를. 그리고 나중에 다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돼? 설명 필요하면. 그림이래 그래프로서 주어진 함수는 위로 볼록하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이야기로 우리가 쓸 수 있지. 필요하면은 문제 1번이 아니라 문제 2번, 3번에서도 문제 1번의 그림 1로부터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그림 활용하는 요령이야. 다른 거 없고 첫 번째 그림에다가는 항상 이렇게 첨자를 붙여주고 내용상에서 연결해서 반드시 쓰셔야 돼요. 만일 이걸 그려놓고 내용상에 연결할 일이 없다. 그럼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는 거야. 사실 그림 여러분들 많이 그리는데요. 대다수의 그림들은 사실 설명할 때는 필요 없는 그림들이 많아. 시간만 들이고. 우리는 설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는 거지 설명에 필요 없으면 이런 그림들 그릴 필요 없어. 이 답안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처음에 그러면 이 그림부터 설명해야겠죠? 우리는 개형을 그렸으니까. 그치? 그래서 주어진 함수 fx를 구간에 따라 그래프의 개형을 살피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하고 앞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림 1이 어떻게 해서 그려진 건지, 만들어진 건지, 어디에서 온 건지. 만일 저런 그림을 쓰고 싶으면 두 가지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그림이나 그래프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내가 그려놓은 것인지, 어떤 상황을 그려놓은 것인지. 만들어진 그림인지. 혹은 무엇을 해석해서 만들어진 그림인지. 문제의 조건에 의한 그림인지. 그리고 이제 그림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이게 도에 활용하는 방법이야. 답안에다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본문에서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해야 돼. 그래서 그림 1로부터 그려봤더니 그림 1과 같더라. 그림 1과 같이 그래프는 함수의 개형은 위로 볼록한 함수이다. 따라서 y equal x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b의 값에 대해서 두 점에 대한 교점에 대한 b의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된다? 접점에 관한 정보로부터 b의 값을 알아내고 그보다 작은 영역에서 두 개의 교점을 가질 것이다 하고 설명해 놓는 거야. 아,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가 벌써 다 나왔지? 내가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가 다 나왔지? 앞부분에 그런 정도 서술만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평가 점수는 50점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이 문제풀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미 정확하구나가 인정이 됐단 말이야. 중간에 계산 같은 거 우리 틀릴 수 있어. 그치? 뭐 하다 보면은 인간이니까 계산할 때 뭐 실수하거나 틀릴 수는 있단 말이야. 그러나 계산이 틀리더라도 문제풀이 전반적으로 학생이 풀어간 의도에 대한 방향성은 정확하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 내용 틀려도 위에 내용만 가지고도 점수 줘요. 논술 문제는 그렇습니다. 알겠지? 풀이 능력, 계산 능력에 관한 건 또 따로 평가를 하는 거야. 잘 방향을 잡았는데
조금 부호 실수라든지 혹은 연립 방정식 푸는데 식에서 마이너스 좀 잘못 썼네. 그래서 계산 틀렸네. 전체 방향은 맞지만 계산이 조금 실수했구나. 100점 맞을 거 한 8점 받는 거야. 그거 이 위에 거 안 써버리면 위에 거 이런 것도 없고 계산만 틀려버리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하네. 계산도 못하네. 식도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네. 어떻게 이 식이 구성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똑같은 식에서 틀려놓고도 20점, 3점 받고 끝나버리는 거야. 상당히 차이가 커. 여하튼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나 활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본문의 내용과 반드시 연계시켜라. 이렇게 쓸 일이 없으면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안 그리더라도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함수이다. 구간에 따라서 로그 x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x에 의해서 증가하다가 1까지 증가하다가 x = 1까지는 로그 함수에 따라서 증가하다가 위로 볼록한 상태로 증가하다가 이 이상에서는 마이너스 2x 제곱에 의해서 위로 볼록하면서 감소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설명하면 이 그림 그릴 필요 있어 없어? 그렇게 설명하면 이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이 그림 같은 거 그릴 때요, 그림이 설명을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요, 이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왕 그리면은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좋아. 정확하게 그린다는 게 뭐 감 맞춰가지고 1.1, 1.112, 뭐 1.00000 뭐 해가지고 이런 거 뭐 숫자 맞추라는 게 아니라, y = x에 딱딱 맞춰가지고 뭐 그리라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것들은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y의 x절편이 여긴데 뭐 가다가 그래프가 뭐 그래프 대충 그런 그래프가 뭐 이따위로 그려져 있다. 뭐 이런 미친 사람 없겠지만. 여하튼 대략적인 어떤 함수의 중요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그림상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려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연장이는 풀더라도 답안에서는 빼고 서술 시간을 줄여주셔도 돼요. 자, 이제 대충 이러한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활용하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 함수 b에 대한 x의 제곱 플러스 b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원하는 건 접점에서부터 b가 더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만일 이걸 그래프 방식을 안 쓰게 되면은요, 이 점을 B0로 했었을 때 B0보다 아래쪽에서 두 개의 교점이 만들어진다는 걸 따로 수학적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뭐 미분을 풀든 뭐 하든 방정식을 갖다가 해 조건을 갖다가 뭐 구하든. 근데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이건 거의 해결 방법이 없어. 미분을 통해서 아예 합성된 함수의 해 조건을 구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응? 그러면 정말 어려워져. 나중에 그런 비슷한 걸 우리가 다루긴 다루는데 지금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다룰 정도는 안 해. 그리고 그 방법을 쓰더라도 이 주어진 함수가 쉬운 함수가 아니야. 로그 x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2의 x제곱으로 돼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2x제곱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복잡한 함수 나와요. 로그 함수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근데 2의 x제곱을 미분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거 로그 취해가지고 미분해야 돼. 그치? 로그 취해서 y분의 y 프라임 가지고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데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거야. 물론 욕심껏 여러분들이 합성함수 hx와 fx, hx = fx로 놓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방정식에서 함수의 그래프나 혹은 합성된 함수 그 방정식의 하나의 함수화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가 두 개 되어지는 조건들, 이런 것들을 따로 찾는다면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연습 안 해도 돼. 알겠지? 뒤에서 미분 파트에서 그럼 충분히 연습할 테니까. 자, 이제 목적은 여기까지. 벌써 2번 이상의 문제풀이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접하는 조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식이 몇 개가 나와? 이거 이용하게 되면. 식이 2개가 나오는 거야. 방정식 몇 개 만들 수 있다? 2개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거 외워두세요. 몇 개 만든다? 접한다는 조건에서 식이 2개 만들어진다. 교점에 관한 식과 접점의 접선으로서의 조건 2가지씩이 나온다. 알겠지? 그걸 연립해서 우리가 B의 조건, B의 값을 알아내는 거야. 2개를 연립해가지고. 자, 지금 빨간색으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접선에 관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고 접선이 일치해야 된다.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자, 이 접점을 x0, fx0라고 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건 아니니까 답안에서 기호를 정해서 써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x0, fx0라고 이렇게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기호는 정의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때 중요한 거. x0의 위치죠. x0의 위치. x0는 이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영역의 그래프에서 만나게 돼요? x0가 0과 1에서 만나야 되지, 아래로 블록하고 y 이퀄 x제곱 플러스 b가 내려오면서 만나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얘가 이 접점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느냐 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연립해서 풀 교점에 대해서 혹은 접선에 대해서 연립해서 풀 함수 fx의 식이 달라지죠. 그치?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어디 영역에서 접하느냐가 우선시 되는 거야. 그치? 아래로 블록하고 y축을 따라 내려오고 얘의 최대값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x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함수 fx의 최대값이 x 이퀄 1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어느 쪽에서 만나? 왼쪽에서 만나게 돼 있어. 최대값의 왼쪽에서 함수 fx에.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함수의 구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답안 작성하셔도 돼요.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겠지? 내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는데. 응? 자. 그래서 x 이퀄 x의 제로에서 뭐 두 가지 교점과 접선의 기울기의 일치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일치성을 먼저 살펴보면은 함수 fx에서는 로그 x니까 1 플러스 로그 x니까 그치? 1 플러스 로그 x니까 함수 fx로부터는 뭐가 나와? x분의 1이 나오는 거지? 왼쪽에 거는 함수 fx에서 나온 거다. 오른쪽에 거는 hx x의 제곱 플러스 y에서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함수 hx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서 그 접점에서 x0에서 기울기가 일치해야 된다. 그럼 x0 값 이미 나왔지. 그치? 그래서 x0 값 얼마야? 그치. 루트 2분의 1이네. 그치? 그리고 이 루트 2분의 1 값은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죠? 왼쪽에서 만난다는 거 확인한 겁니다. 알겠지? 거꾸로 왼쪽에서 만나는 걸 수식으로 보이는 것도 이 방법 쓰면 돼. 접선의 조건 구하고 그 실제로 구한 접점이 어떤 영역에 있는가 그거 찾아줘도 이렇게 설명해도 돼. 그래프에서 설명하지 않고도. 그래서 접점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x의 영역은 처음부터 양수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뭐야? 이 두 번째 식이 어떤 의미의 식이야? 교점에 관한 조건이지. hx0와 뭐가 일치한다? fx0가 일치해야 된다. 동일한 x0에서. 그치? 이 두 개의 조건이 뭐야? 첫 번째는 그쵸. 교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 그 중에서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본 거고. 미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미분 통해서 본 거야. 그래서 f'x0 그 다음에 h'x0 이렇게 해서 본 거죠. 이거는 이제 교점에 관한 조건이야. 접점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이 값을 위에서 구한 x0의 값을 hx에 대입하고 fx에다가 대입하여서 그 값이 같다는 또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 그치?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x0의 값 루트 2분의 1을 갖다 위에서 구한 걸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b와 그래서 b의 값이 바로 나오게 되죠. 이제 계산은 이 계산까지 해서 실제로 이제 계산 방향이 중요한 거지 계산은 정말 별거 아니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의 계산들은. 함수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 그래서 b는 여기에서 b의 값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로그 루트 2분의 1. 그리고 앞에서 학생이 그 잠깐 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요. 루트 2분의 1을 갖다가 2분의 루트 2로 중간 단계에서 바꾸지 마세요. 알겠죠? 중간 단계에서 식을 계산하다가 분모를 유리하거나 하지 마. 응? 그거는 결과를 정리할 때 보통 유리화를 해주고 괜히 유리화하면은 루트 2분의 1로 쓰였던 게 2분의 루트 2하고 분자 분모의 숫자들이 생겨버리잖아. 계산할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야. 알겠지? 정리해서 보여줄 때는 좋은 방법이야. 좋은 결과로서 우리가 깔끔하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계산 단계에서는 유리화 시행하지 마라.
물론 유리화가 계산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있어. 뭐 개수 비교를 통해서 중간에 어떤 값들을 찾아야 된다. 이럴 때는 무리수부와 유리수부의 지난번 문제에서처럼 유리수부, 무리수부 따로따로 다룬 문제다. 이럴 때는 중간에 이제 유리화를 해가지고 뭐 개수 비교하거나 뭐 이럴 필요성이 있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런 단순 계산 문제들에 있어서는 유리화 같은 건 맨 나중에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응? 논술랍 안에는 사실 유리화를 크게 안 해줘도 계산 자체는 뭐 틀리지 않고 결과물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거기에다 점수 차이를 주지 않아. 유리화 때문에 점 차이 주진 않아. 알겠지? 수능 문제에서 번호 찍어야 되잖아. 근데 번호 자체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 뭘로 돼 있어? 유리화가 된 상태로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화를 확인해야 되지만 논술 문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응?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주면 좋은데 마지막에만 해라. 단순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루트 2로. 알겠지? 자, 논제 2번에 관한 거. 잠시 쉬었다가 논제 2번에 관한 식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